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자, 말 그대로 그 가치가 부과된 거다. 그러니까 더해진 가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치라는 말도 어차피 그 한자어니까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영어로 쓰게 되면 value added가 되는 거죠. value added.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문 표현으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텍스가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문 표현에 머리 글자를 따서 VAT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의 개념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먼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3단계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재료를 투입하거나 노동력을 투입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걸 A라고 한다면 이 A 박스 부분이 2단계에서 A가 새롭게 창출해내는 가치의 증가분, 부가가치가 되겠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이만큼의 가치를 만들어서 이만큼을 다음 상대방한테 판매를 했습니다. 그걸 사온 사람이 이제 B였고, 자, 이 사람은 이만큼을 사다가 가치를 조금 더 키운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B단계에 왔을 때 이 총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 밑에 부분은 전 단계 A가 창출해낸 부가가치가 되겠고, B가 새롭게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이 윗부분이 B박스, 이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B는 이만큼 가치를 증가시킨 다음에 이것을 다음 상대방한테 이제 판매를 했죠. 그거 사온 사람이 이제 C였고, 자, C는 이만큼은 사다가 추가적으로 가공을 통해서 가치를 이만큼으로 이제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밀을 팔았는데 그 밀을 사온 사람이 밀가루로 이제 가공을 해서 가치를 높이고, 이거를 그 제과점에서 사왔는데 사다가 이제 가공을 해서 빵을 만들었다. 가치가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에 2단계까지 왔을 때 총가치는 이만큼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이 제일 밑에 부분, 여기는 A단계에서 A가 창출해낸 부가가치가 되겠고요. 이 가운데는 전 단계의 B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되겠고, 자, C가 새롭게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C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어느 단계에서나 이 총가치, 총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은 각 단계 부가가치의 합계가 되겠고요. 자, C가 이만큼은 소비자한테 팔았다면 소비자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만큼을 소비하게 되니까 이만큼이 소비자의 소비액과 딱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흘러갈 때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자, 과세 체계를 만들 때도 그 순서상 부가가치가 각 단계별로 품목별로 정확하게 계산이 된 다음 여기에 세율 10%를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해야 그 기본 정의에 가장 들어맞는 과세 방법이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는 이 상황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니죠. 수없이 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한 생산,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물건, 서비스, 품목마다 그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서 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과세 체계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부가가치라는 개념과 이 부가가치세 이 둘 중에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값이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했을 때와 똑같이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의 과세 체계는 그러한 관점에서 설계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진짜 정말 그런 간접적인 계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산했을 때와 결과가 똑같은지 그걸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A, B, C로 표시된 부분에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한번 그 흐름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3단계 A, B, C고 우리가 직접 비교하기 위해서 부가가치 공급과액, VAT, 납부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계속 보시면 A단계에서 A는 자, 뭔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A는 그냥 만들어서 팔았을 뿐이지 자기 단계에서 얼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지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고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B 입장에서 1,000원어치 사다가 여기만큼 가치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 1,500원 팔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계산할 필요도 없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C는 1,500원에 사다가 1,800원 가공을 해서 가치를 증가시킨 다음 1,800원에 소비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소비자의 소비액은 1,8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볼 수는 있겠죠. A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를 만들어서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1,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B 입장에서는 1,000원에 사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1,500에 팔았다. 그럼 1,500원은 B 입장에서 매출액이 되는 것이고 1,000원은 B 입장에 매입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로 여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는 500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이로서 부가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C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는 3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1,000원에 팔았고 500원을 추가 증가시켜서 1,500에 팔았고 다시 300원을 증가시켜서 1,800원에 팔아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1,800원을 소비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총가치, 총부가가치라고 하는 건 각 단계 부가가치에 이제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A, B, C가 창출해내는 1,000원, 500원, 300원의 합계가 결국 소비자의 소비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거는 계산의 대상은 아닌 것이고, 자, 그래서 A, B, C가 이렇게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 10%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에게 1,000원에 판매를 할 때 10%를 곱한 100원을 받아내서,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값, 실제 물건값 1,000원에 세금 10%, 100원, 1,100원을 받아서 1,000원은 자신의 매출액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100원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B 입장에서 봤을 때 A에게 1,000원어치 사올 때 100원의 세금을 부담을 했는데, 자, 다시 C에게, 다음 상대방에게 1,500원에 판매를 할 때 10%를 곱한 150원을 받아냅니다. 자, 150원을 받아서 이번엔 다 갖다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매입할 때 부담했던 100원을 뺀 50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원의 세금을 일단 부담하고 사왔지만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180원을 세금으로 받아서 자신의 부담액을 뺀 나머지 3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1,800원어치 소비를 할 때
10%인 180원을 세금으로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소비자는 1,800원을 소비할 때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180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금을 포함했을 때 소비자 가격은 1,98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흐름에서 보듯이 소비자가 분명히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세금을 부담하는 이런 소비자들을 우리는 담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소비자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당사자가 정부에 세금을 신고하고 이제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이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활동을 하면서도 그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 그 느끼지도 못하는 세금을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소비자가 분명히 부담하는 것이지만 소비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소비자의 부담액 180원을 여기서 보는 것처럼 A, B, C가 각각 갖다가 대신 납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A, B, C가 납부하는 100원, 50원, 30원의 합계는 결국 소비자의 세금 부담액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이 각 단계의 A, B, C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 B, C를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우리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법인세나 소득세 같이 소득을 얻은 법인이, 소득을 얻은 개인이 그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 이런 세금을 우리가 직접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양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분명히 부가가치를 직접 측정해서 세율을 곱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10%를 곱했을 때와 정확하게 딱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500원에 10% 50원, C는 300원에 10% 30원을 이제 납부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자도 소비액의 10%를 세금으로서 이제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와 결과적으로 이제 똑같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그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과정을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기서 A, B, C와 같은 사업자, 납세 의무자들이 납세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납세 의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내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이들이 납부하고 있는 거는 자신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1,000원에 판매를 할 때 100원의 세금을 매입자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갖다가 냈으니까 이 경우에 A가 부담하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다 B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럼 B 입장에선 사올 때 100원을 부담했지만 다음 상대방한테 판매할 때 150원을 받아서 자기가 부담한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만 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자기가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C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세금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다음 상대방 B한테 떠넘기고 B는 다음 상대방 C에게 떠넘기고 계속 이렇게 떠넘겨져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는 세금인데, 이런 떠넘긴다라는 말을 부가가치세에서는 전가한다, 세금 부담을 전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다시 한번 A가 B한테 1,000원에 팔 때 100원의 세금을 받아내죠. 이 세금을 받아내는 과정을 거래징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A는 100원의 세금을 거래징수하는 거고 B는 100원의 세금을 거래징수 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징수를 하고 거래징수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증명할 문서를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자,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계산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세금계산서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보면 이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판매자 A에게는 매출액, 매입자 B에게는 매입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이 세금이 판매자에게는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관계에서 이 100원을 판매자는 매출세액으로, 매입자는 매입세액으로 이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는 세무서 입장에서 항상 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시에 똑같은 금액이 신고가 되어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한쪽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부가가치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간접적인 계산 시스템, 이거 여기까지 이제 봤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면, 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니까 부가가치를 정확히 측정을 해서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줄로 내려오면 결국 부가가치의 크기는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이고, 자, 여기에 이제 10%를 곱해서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죠. 자, 이것도 이제 간접적인 계산법인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줄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식을 풀었으면 결국 매출액의 10%, 그래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해서 계산했을 때와 결과가 이제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액의 10%를 우리는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매입액의 10%를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가가치 10%를 곱해서 계산하는 결과물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과 결과적으로 똑같게 된다. 자,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복잡한 상황에서도 잘 작동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매출세액은 그냥 매출액의 10%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매입세액은 그냥 단순히 매입액의 10%가 아니고,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이제 차감이 되는 겁니다. 매입자의 경우에 매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오지 않았다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 됐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이 B의 경우에 자기가 사올 때 부담했던 100원을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150원에서 뺀 나머지만 내므로써 세금을 다음 상대방한테 전가할 수 있는 건데, B한테 이 100원을 빼주지 않게 되면 B는 150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100원의 세금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매입자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수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도 이제 공제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신고 서식에서는 그 밖의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과세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기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이해를 하고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실습까지 이제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제 분계인데, B는 100원의 세금을 부담하면서 이제 1,000원어치 매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 1,000원. 자, 그런데 세금을 포함한 1,100원을 이제 지급하죠. 자, 그리고 이때 매입세액 100원의 개정 과목이 부가가치세 대급금 개정이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대급금, 요거는 이제 자산 개정이죠. 부가가치세 선급금 개정을 써도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B가 매입할 때 부담한 이 100원은 지금은 매입 당시에는 B가 부담을 하지만 나중에 이 100원이라는 세금은 다음 상대방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상대방이, 내가 지금 사오지만 다음 상대방이 부담할 세금을 내가 대신 준 거죠. 그리고 다음 상대방한테 받아낼 돈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대급금. 자, 그래서 이것은 자산 개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B는 이거를 1,500원에 팔 때 150원의 세금을 받아냅니다. 그럼 매출 1,500원. 세금을 포함해서 1,650원을 받아내는데, 자, 매출세 개정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개정이 되겠습니다. 자, 왜 예수금이냐면 받아내는 거지만 이건 나의 수입 금액이 아니라 이거는 잠깐 보관하고 있다 갖다 낼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 부채 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매출세액에서 이제 매입세액을 차감한 50원 납부하기 때문에 상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차액 50원이 납부되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하실 때 매입매출 전표에 매출 코드와 매출 코드 그리고 매입 코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분계를 하게 되면 이 분계가 이제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거죠. 자, 이 분계를 잘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보시면, 자,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걸 차감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뺀다라고 보지 마시고, 자, 이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A단계에서 여기 A박스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가 다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단계에 가서 여기 전부에 이렇게 과세를 하게 되면 여기 A박스 부분은 이미 전 단계에서 과세된 게 또 포함돼서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공급과액과 그 10% 부가가치세를 구분해 놨는데 특히 공급과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이 값을 우리는 특별히 공급대가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과액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공급가액은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의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공급대가는 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의 구분이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하시고 내용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의 그 기본 원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것이 과세체계의 일부가 되겠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영세율과 면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